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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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죠? 그래서 저번에 인사 한번 드렸던 ABDB의 송승재라고 합니다. ABDB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브랜드였는지 그래도 간단히 한번. 저희는 미국에서 나오는 싱글 몰트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5월에는 또 새로운 브랜드로 한번 찾아뵐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또 나와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녹음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인을 시켰습니다. 오늘 등산을 다녀오셨다고? 네, 청계산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완전히 이제 풀려가지고 여름 날씨에 진짜 비슷한. 네, 거기 진달래도 많이 피고 벚꽃도 엄청 만개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조금 코로나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그러드는 단계다 보니까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조금 일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슬슬 보입니다. 드디어 돌아가는 건가요, 진짜? 2년이 넘었어요. 진짜 2년. 자, 오늘은 어떤 거죠? 오늘은 이제 좀 약간 가벼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 가벼운 주제 가벼운데 얘기하다 보면 무거워지지만 어쨌든 뭔가 브랜드나 증류소나 이런 주제 이외에 약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그죠? 네네. 이제는 드디어 개론을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네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 주류 학개론인데 이 주도의 재발견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요런 콘텐츠를 좀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사실 아직 우리가 좀 방송에 좀 적응을 못해서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편해져가지고 그쵸. 이런 주제로도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되게 진짜 체감이 되는 현상이기는 한데 이제 좀 젊은 세대들 막 속칭 이제 그 MZ라고 하는 그놈의 MZ 세대가 좀 본인 세대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왜 이렇게 내 세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위스키 혹은 뭐 이제 위스키뿐만이 아니고서도 약간 프리미엄한 어떤 술들, 그러니까 소주 희석식 소주가 아닌 어떤 다양한 이제 술들을 좀 향유하는 문화가 좀 생겼고 그것이 뭐 단순히 문화를 넘어서 이제 위스키 시장의 트렌드에 있어서도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그렇죠. 네. 이게 주류뿐만이 아니라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미술품 같은 것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네. 정말 속칭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경매라든지 이런 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런 경제관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막 주테크나 뭐 이런 거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것도 되게 활발하듯이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단순히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면 이제 나는 좀 꼰대다라는 게 이제는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런 코인 같은 것도 그냥 약간 사행성 그런 무슨 도박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저는 봤어요. 그런 거를.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거를 정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좀 보면서 이게 약간 투자의 개념으로 잘 하시는 분들 또 있더라고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는 약간 좀 제가 좀 꼰대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별개 얘기지만
정말 생전 안 하던 코인 샀다가 지금 폭망하고 있어요. 술이나 살 걸. 잘하는 술이나 살 걸. 왜 그래, 코인을 샀는지. 그래야 돼. 이게 아유. 뭔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이게 남들이 막 다 뭐 수익 내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항상 그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자기가 아는 분야를 해야 됩니다. 이 예전에는 그 저희 때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술을 먹을 때도 그렇고 주도 같은 것도 어른한테 배우고 이런 느낌인데 맞아. 물론 지금 이제 MZ 세대 분들이 위스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아재들의 술이 아닌 뭔가 이제 MZ 세대들이 어쩌면 저희 아재들의 술을 좀 뺏어가는 느낌이 나고 있는데 이게 요즘도 뭐 손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줄임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막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줄임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분명 모르는 말인데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러 왠지 옆에서 아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어요. 이제 캐치를 했는지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이거 뭔지 아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머리가 막 돌아가요. 막 근데 모르죠. 그렇게 돌아가도 그러면 막 얼마나 놀림을 당하는지 요즘은 제가 이제 MZ 세대의 줄임말을 오히려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재분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삼촌님이랑 저랑은 MZ 세대는 아니고 우린 뭐야? 우리 무슨 세대야? 밀레니엄도 아니요 밀레니엄이 이제 근데 아. MZ 세대가 생각보다 이게 클 거야 아마 네. 폭이. 그러니까 Z 세대 우리는 무슨 세대? 오렌지족 세대야? 우리 뭐지? X 세대요. X 세대요. X 세대요. 아, X세대. 맞아. 그럼 우리 X 세대가 맞죠. 팀장님 무슨 세대요? 약간 저는- 중간에 껴 있잖아. 아니, 그쵸. 요즘은 Y 세대인가? MZ 세대. MZ 세대에 이제 끄트머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나눠서 딱. 엄밀히 말하면 이제 M이고 Z인 거죠. 그렇죠. 그쵸. 그래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끄트머리 X인 거고. 근데 사실 저도 Z예요. 왜냐면 밀레니엄이 2000년대생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 저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90년대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Z 세대 초반. 이제 팀장님은 Z 세대 어떤 말미.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또 어쨌든 뭐 뭐든 좀 넓게 다 있네요 저희가. 그렇죠. 뭐. 저희도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MZ인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아유. 아무튼 요즘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봐도 이게 위스키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고 또 그걸 주도하고 있는 어떤 중심에 있는 그 연령대가 정말 우리가 MZ 세대라고 말하는 20, 30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막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위스키 그를 수입하고 소비하는 게 다 20, 30대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마우타이보다도 위스키가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사를 하나 좀 보면은 저번에도 막 많이 말씀드리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 연매출 신장률이 2020년에는 91.5%, 그 2021년도에는 140.9%, 그 올해에는 이제 전년 동기보다 3월 20일 기준으로 89.7%가 또 증가를 했는데, 뭐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도 이제 50%에서 100% 신장률을 이어가고 있고, 이 판매량, 대형마트 위스키 판매량 중 절반 가량을 20대에서 30대가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 이상을 MZ 이상이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그 MZ 세대가 이제 이런 대형마트 위스키나 편의점 같은데 이제 오픈런, 편의점은 아니겠지만 뭐 대형마트나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한정판이나 네. 약간 뭐 리셀을 하면은 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그쵸. 제품들.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체감하는 거는 제 또래 사람들이 진짜 한 3년 전만 해도 관심이 없었던 위스키에 대해서. 네네. 저보다 형 누나들도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위스키를 먹기 시작을 했다면서 이제 연락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분들이 바를 또 다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활동 영역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온마켓보다는 오픈마켓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런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스마트 오더 요즘은 너무 편하게 그냥 술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집에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류 시장이 진짜 굉장히 많이 커진 그죠. 팀장님 사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전부터 오프마켓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그 시기를 많이 앞당긴 것이 아닌가. 예, 전에도 바를 다니시던 분들도 집에서 이제 좋아하시는 것들은 한두 병씩 구비를 해서 집에서 드시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술들은 또 즐겨야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코로나랑 같이 큰 게 이제 리커샵이나 혹은 말씀하신 스마트 오더 이러한 것들이 함께 크기 시작을 하면서 오프 시장이 많이 컸고 그런 스마트 오더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은 젊은 분들이 요즘에는 그렇죠.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보력도 빠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술을 좀 위스키나 이렇게 소주 희석식 소주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그러한 술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거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얘기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석식 소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소주들도 잘 뭐 판매가 됐지만 그보다는 이제 조금 더 뭐 우리가 어차피 집에서 마시다 보니까 바나 이런 뭐 주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마셨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뭐 마트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구매를 하다 보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술을 한번 마셔보자라고 해서 소주 맥주를 마시던 분들이 와인이나 위스키 쪽 아니면은 프리미엄 소주 요즘 뭐 런칭한 뭐 원소주. 원소주나 뭐 화요 뭐 이런 이제 증류식 소주 쪽으로 이제 구매가 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뭐 맞는 비율일지 모르지만 뭐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이슈가 됐는데 뭐 된장녀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커피 같은 거지 뭐 스타벅스 가서 먹으면 그 커피 한 잔이 이제 밥하고 거의 같은 가격이니까 그걸 굉장히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아메리카노 가서 먹는 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위스키를 즐기는 손님이 자기 혼자 먹으러 다녀야 되니까 자기 친구를 일부러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에. 그러면은 그 친구가 처음에는 이 친구가 사주니까 맛있게 먹는데 가격을 보면 야, 너 이거 지금 한 잔이 15,000원이 넘어가. 이거면 대체 소주가 몇 병이야.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오셔가지고 와 이게 이런 향이 나는구나. 피트가 뭐예요? 발베니하고 맥킬란이 뭐가 틀려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확실히 진짜 체감이 되고 있고 약간 뭐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진짜 젊은 분들이 나도 젊은데 근데 그런 이제 약간 저희 또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을 시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넓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 버지니아 싱글몰트도 아유 감사합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대형마트 하면서도 얘기가 좀 생각이 든 게 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소주 맥주 말고는 위스키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발렌타인이나 조니워커와 같은 것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수입사에서도 그쪽으로 어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저렴한 상대적으로는 싱글 몰트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더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20대 30대 좀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떤 오픈런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좀 여유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라 그러지 아무래도 40대 50대들보다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한정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뭐 정상적인 루트는 아닐 수 있지만 리세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 좀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본인이 오픈런이나 뭔가를 이렇게 딱 구매하기가 힘들 때는 조금의 뭐 금액적으로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좀 리셀로 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좀 젊은 그 세대들이 확실히 그런 위스키 구매나 이런 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제 뭐 원소주를 좀 다뤄보는 거죠. 네네네. 원소주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뭐 제품의 그 주테크로서의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이제 소주라고 치기에는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오픈런이 되었고, 근데 정말 이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와 저 박재범이라고 하는 저런 사람의 이제 영향력조차도 내가 어쩌면은 저렴하게 사는 거거든요. 이네들 입장에서는 만 그러니까 얼마였죠 이게? 14,000원 정도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 유명한 연예인이 뭔가 어떤 브랜드를 런칭했다. 이게 만약에 소주, 그러니까 술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어떤 티셔츠나 뭐 신발이나 같은 거. 뭐 이런 거라고 해도 이런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주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정말 이 박재범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그냥 단순히 뭐 아까 말씀드린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같은 그런 희석식 소주 브랜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약간 한정판 개념으로 그냥 뭐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냥 기존의 똑같은 그 소주 그 원액인데 그냥 뭐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시를 했어도 이렇게 뭔가 좀 붐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좀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고 좀 다른 느낌인 게 뭐냐면 이게 증류식 소주 어떻게 보면 전통주와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의 그 네임밸류를 빌려주고 브랜드화 시킨 게 아니라 이게 생산하는 그런 거부터 이제 다 이제 한 거죠. 관여를 한 거죠.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힙합이나 뭐 혹은 뭐 이제 해외 영화 배우들이나 뭐 이런 셀럽들은 어쨌든 자기 브랜드의 주류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박재범 씨는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기왕이면은 이제 한국의 소주였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외국에서 이게 약간 소주 같은 거를 한국 소주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선물하고 이러면은 이거 네가 만든 브랜드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의 뭐 소주야 이렇게 선물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그쵸. 이제 좀 차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뭐 수날이나 막 옛날에 뭐 블루베리 이런 거 엄청 막 편의점에 줄 서고 포켓몬빵 이런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류식 소주가냐 희석식 소주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렇다면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증류식 소주가 그래서 뭔데가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고 이런 증류식 소주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소주가 만들어지던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을 한 거다. 이러면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증류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어떤 증류주에 대한 이런 어떤 저변이 확대가 된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는 좋은 거죠.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양한 술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박재범 씨가 어떤 걸 의도했던 간에 이 현상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리고 좀 나아가서 이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되게 제 친구가 이제 기자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리셀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신발보다 지금 위스키가 더 핫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스키에 대한 이제 콜렉팅 욕을 자극을 하면서 이 리셀에 대한 걸 왜 이제 2030은 이거에 집착을 하느냐 이건데 어쨌든 뭔가 경제적인 어떤 것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왜 한창 전에 막 욜로 막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있었잖아요. 자기 취향에 대한 투자에 그렇죠. 대해서 아끼지 않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생긴 어떤 세대에 대한 문화인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셀을 보면 이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이거를 높은 가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에 맞춰서 팔면 내가 경제적으로 이게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편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면 그렇게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그거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나는 오픈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돈 얼마 더 주고 이걸 구매한다라기보다는 뭐 내가 비록 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돈이 많이 없긴 하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고 뭔가 의미 있고 그런 거라면 이제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이제 맞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유명 브랜드들은 되게 패키지화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가 조금 더 소장 가치가 있고 한정판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이제 젊은 모델분들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발렌타인은 이제 또 샤이니의 민호랑 네. 주지훈 씨인가요? 네네. 그렇게 두 분 이정재 정우성에서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춘 더 이제 어린 세대들한테 이제 그쵸.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수입사에서도 다른 브랜드를 이제 보면은 전에는 사실 수입사에서는 이렇게 위스키를 즐기시는 분들이 사실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디어 마케팅들을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이라서 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게 잘 하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정말 정우성 씨, 이정재 씨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브랜드는 CL, 그렇죠. 네, CL도 있었고요. 저희는 다 얘기해도 됩니다. 아, 조니워커 블루, 조니워커, 조니워커. 조니워커. 근데 이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희 댓글 하나 달렸거든요. 그 하이드레이트 449님께서 네. 그 저희 제이워커 설명할 때 제인 워커. 그러니까 제인 워커가 라벨만 바뀐 게 아니고 이제 마스터 블렌더도 엠마 워커라는 여성분으로 바뀌었고 도수도 이제 일반 조니 워커 블랙은 40도인데 제인 워커 블랙은 41.9도래요. 그리고 숙성 연수도 이제 12년 10년으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자체가. 네, 그래서 항상 좋은 피드백 감사드린다. 샤라웃 한 건가요? 네. 네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고 물론 저희가 이제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것들 많이 하지만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서로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네, 말씀을 이어가자면 죄송합니다. 네, 수입사에서도 이렇게 미디어 마케팅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러한 분들도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디어 마케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힙합 저도 힙합 되게 좋아하고 특히나 또 저희 와이프가 박재범을 엄청 좋아해서 이 원소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어요. 런칭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이렇게 런칭한 제품을 아직 마셔보진 못했어요. 혹시 마셔보신 분 있나요? 저도 아직 못 저도 마셔봤어요. 맛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기는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좀 좋게 본 거 중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콜라보해서 한정판으로 이렇게 제품을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에 그냥 자기의 어떤 이름만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콜라보해서 한정판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상술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처음 제작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다 이렇게 빌드업을 해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걸 나중에 마셔보고 어떤 이게 꾸준히 이런 거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뭔가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런 걸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그렇죠. 뭐 계속 품절 뭐 되고 있고 하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이게 원소주라는 이름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다음에 뭐 그런 뭐라 그러죠? 이게 생산하는 방식 이 프로세스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 국내산 쌀을 가지고 만들었고 뭐 이게 뭐 2주 동안 온기 숙성을 했다. 그리고 뭐 감압 그 증류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신경 썼다 나름. 그런 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라벨 같은 경우도 일반 종이가 아니라 뭐 조금 약간 재질이 다른 뭐 어떤 그런 걸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은 브랜딩도 잘하고 약간 마케팅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뭐 패키지 딱 만들어 가지고 한정판으로 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유욕, 뭔가 소장욕 이런 것들을 엄청 자극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뭔가 요즘 그 원소주가 움직이니까 그 화요도 무슨 키소주 들어보셨어요? 키요? 연예인 키? 아니 KEY. 아 열쇠? 네, 뭐 그런 걸 런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시너지가 돼서 좀 그죠? 네. 파급 효과로. 그래서 외식 사업가이자 할리우드 패션 디자이너인 한국계 에바 차우랑 손을 잡고 출시를 했는데 이게 그 정용진 부회장과 고소영 씨가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어요. 네네. 아무튼 지금 요즘 원소주가 진짜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전통주 같은 경우는. 근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매일 그냥 매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 뭐지 소주를 만들던 회사랑 약간 이렇게 한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한 거죠. 네네. 그 그렇구나. 원래 이제 명인이 하시던 모월 원주에 위치한 모월 양조장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 옹기 숙성을 한 2주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뭐라더라? 그 52도인가? 그 정도의 숙성을 시작을 해서 약간 물을 타서 아마 출시를 하고 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뭐 인스타에 박재범 씨가 올렸는데 이게 52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옹기에 네. 52도로 출시하나? 네, 이제 진짜 술꾼들도 좀 제대로 하려나 보다 이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이거 그 제가 주류학개론인가 뭐 다른 네네. 연예인 프로인가 하여튼 어디서 본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도수가 높은. 그러니까 약간 더 이렇게 제품군을 다양하게 할 생각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 그게 뭐 제품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까지는 얘기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정말 그 화요처럼 뭐 지금 이게 원소주가 20도인가요? 22도예요. 22도로 나왔으면 뭐 40도 이상의 또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마셔보고 싶긴 하네요. 네. 오늘 한번 이게 없구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삼소주로 술 하나. 너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오늘 그러게요. 술을 뭐 저야 항상 원하죠. 항상 원하는데 그냥 저는 좋은 사람들과 먹는 술자리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나는 술자리가 또 저도 괜찮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좀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 2번 먹지 않았나요, 저희? 근데 이 자니님이 드시다가 술 좀 먹을 만하네 그러면 집에 가버리죠. 근데 우리만 남겨두고. 근데 그거는 삼진이님이 이제 좀 먹을 만하네 정도면은 저희는 이미 죽어 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그리고 뭐 요즘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면 어쨌든 이런 그 젊은 그 MZ 세대들 네. 아니면은 좀 그 트렌드 자체가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스키 우리는 어쨌건 위스키를 주로 다루니까 소주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점차 위스키를 음용하고 즐기는 연령대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어려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네네. 이게 확실히 좀 이 젊으신 분들이 확실히 좀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뚜렷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마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좀 뭐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위스키 좀 추천해줘 했는데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맥켈란, 발베니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걸 드시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도 마시긴 하지만 본인이 마셔봐서 맛있다고 느끼는 거를 좀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샵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판매율이 높지 않은 위스키들을 항상 꾸준히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뭐 이걸 맛있게 드셨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평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뭐 아까 미디어도 막 얘기하셨는데 이제 홈페이지에서 뭐 평점도 찾아보고 내용도 찾아보고 막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국내 사이트 중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리뷰나 이런 게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뭐 참고할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본인이 마셔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나는 꾸준히 이 위스키를 즐기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리셀이 아니라 컬렉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마시질 않는 거야. 그쵸. 그냥 계속 묻어놓기만 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가격 오른다고 하니까 뭐 그냥 무작정 막 다 사다 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넘버원 또 까게 생겼는데 이런 맥켈란 넘버 시리즈나 이런 뭐 컨셉 시리즈나 이런 걸 마셔봤을 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그 100만 원 가까이를 주고 왜 그 수를 사? 그쵸. 스프링뱅크를 사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건 그렇게 비교하니까 맞다. 그렇잖아. 근데 그냥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쉬운데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술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한테 잘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꾸준히 사시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아져야지 이게 다양한 제품들이 수입되고 생겨나는 거예요. 그 버지니아 몰트 같은 것도 잘 팔리게 되고 감사합니다. 되는 거죠. 그래도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미비하지만 좀 상승이 있나요? 아, 네. 파란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많은 바에서도 아유. 예, 저희가 이제 가지 않아도 이제 먼저 연락을 와 주시는 곳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주도의 재발견 듣고선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아닐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예전에 왜 저희 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뭐 소개팅 같은 걸 했는데 여성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다 남자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뭘 추천할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뭐 피트 위스키를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옥토모 하신다고 그러지 않나요? 뭐 모든 간에 이제 좀 그런 걸 한번 줘보겠다 막 이런 말을 좀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저희 직원 중에도 예를 들면은 나는 싱글모트의 입문을 아드백으로 했어. 뭐 이걸 좀 특이한 케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의외로 신규 손님들 중에서 아드백이나 라프로 이걸 드시면서도 부러워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냥 드시면서도 뭐 얼마 안 돼요?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음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음회를 진행을 할 때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되게 20대 초반의 분들도 실제로 오세요. 그럼 그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유명했던 제품들을 맛있다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반면에 조금 나이가 상대적으로는 어리신 분들은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에 도전을 하시는 게 저도 보기가 좋고 또 그렇게 해야 저희도 시장이 커지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더 한 발짝 더 나가 보면 이게 그런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아까 그 원소주 같은 그런 시도들을 해야지 이게 결국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번 경험함으로써 얻는 그런 경험치라든지 교훈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또 도전했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밑거름으로 해서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쓰리 소사이어티라든지 김창수 위스키라든지 뭐 이런 증류소들도 생겨나게 됐고 뭐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이제 새로 막 위스키 산업을 막 시작하는 막 증류소를 만들고 이러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스카치나 뭐 버번 위스키에 비하면 완전 쓰레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평생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한국 위스키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쓰리 소사이어티라든지 김창수 위스키라든지 그런 이제 신생 증류소들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게 됐고 지금은 뭐 기원에 대한 평이 막 갈리고 뭐 별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제 뭐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정말 세계적인 위스키가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없으면 그네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도 분명히 이제는 투자할 거예요. 이게 시장 자체가 이제는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뭐 대기업에서도 엄청 위스키 전문 샵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대형마트에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더 커지겠죠. 지금보다는. 저도 업계에 있어서 이제 여러 소문을 들을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에서 이제 샵 쪽으로도 진출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시는 곳들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대기업에서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그런 위스키 샵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독립병이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위스키를 직접 증류소를 지어서 생산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그런 외국에 있는 어떤 그 증류소랑 컨택을 해가지고 그런 싱글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오너스 캐스크 같은 그런 거를 활발하게 좀 막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름으로 독병으로 약간 제품을 많이 출시를 해준다든지 약간 그런 노력이라도 저는 대기업들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력이 있으니까 증류소를 지어서 막 뭐 해가지고 하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그렇죠. 가는 거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기존에 있는 제품 가져다가 파는 거는 사실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약간 뺏는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크게 바라보고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또 무거운 얘기가 그러게요. 없네요.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지금 그렇지 정말 한 10년만 지나서 지금의 MZ 세대들이 이제 위스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저희 같은 아재들이 더 배워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저는 우리 둘기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세대 또래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너무 그냥 똑같은 것만 살려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 좀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좀 어느 정도 위스키를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약간 좀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좀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도 위스키 먹을 건데 그래도 좀 더 다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발굴을 할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까? 듣고 있나? 제 친구들도 맨날 똑같은 거 뭐 어떻게 구하냐 뭐 어떻게 먹으냐 이래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거긴 해. 예를 들면 그쵸. 내가 뭐 금액은 한정적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투자의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위스키를 이렇게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모으긴 할 건데 그걸 단지 그냥 내가 사는 기쁨으로 끝나면은 상관없는데 이걸 어쨌든 나중에 갖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격 상승이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어떤 교집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는 맥켈란, 결국에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몰리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삼촌님 같이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10병 사고 100병 데이비지가 왜 사고 이렇게 하는데 했을까? 아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병을 사야 되니까 엄청 고르고 골라서 그렇죠. 결국에는 남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그런 걸 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런 바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 MZ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경제력이 기존의 기성 세대들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 나중에 가서는 집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바에 가서도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즘에는 동네 주변에 조그마한 바들이 되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가서 위스키를 즐기면은 혹은 위스키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제 증류를 즐기실 때 그런 바텐더 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드시면 더 좋은 것들을 더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점차 어떻게 보면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미디어나 이런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바텐더들보다도 더 술에 대한 정보라든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주도의 재발견이라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아까 뭐 둘리님이 워낙 자료 조사도 많이 해오고 이러니까 그런 걸로 얻어가는 것도 많고 제가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또 공부하게 되는 것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업계에서는 이제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텐더들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더 긴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좀 위기의식을 느끼긴 해야 돼요. 그렇죠. 보면은 유튜브에서 정말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르는 정보들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요즘은 뭐 인터넷 정말 열심히 검색하면 너무나 막 방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물론 직접 마셔보고 느끼고 본인이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마셔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스프링뱅크나 뭐 이런 브랜드에서 얘기했잖아요. 벌써 한 20-30년 전에 막 나왔던 그런 명주들 막 이제는 보기도 힘든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실제로 다뤄보고 뭔가 향을 맡아보고 마셔보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는 엄청 또 따라올 수 없어요. 책으로 아무리 인터넷으로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또 그런 걸 또 많이 해야겠죠. 다양한 경험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나고 한잔하러 가시죠. 그렇죠. 다양한 소주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위스키 과연 아재들만의 전유물이었나? 요즘 MZ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위스키를 찾고 있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 좋은 위스키 나오길 바라고 MZ 세대건 아재들이건 서로 같이 위스키에 대해서 공유하고 더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송승재 팀장님도 또 오랜만에 함께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네, 오늘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 번째 나왔던 것보다 두 번째가 덜 긴장되네요. 오늘 녹음하실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들고 왔다가 그냥 더 긴장된다고요? 덜 긴장이 덜 덜. 긴장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뭐 게스트로 합류하시죠. 또 불러주세요. 패널로. 네. 아마 그 버지니아 몰트도 한 0.001% 저희 덕분에 또 올라갈 겁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들 이렇게 수입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출연하셔가지고 또 좋은 제품 소개해주시고 또 술도 같이 한잔 하고. 네, 좋은 기회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반갑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재발견.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